안녕하세요. SPK 이정훈입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사용한 사례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아직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본 세션이 조금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먼저 쿠버네티스를 이제 도입하려고 하면 이제 몇 가지 이제 의문사항들이 있습니다. 기업 환경에서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이제 우리는 이제 배포를 여러 번 하는 게 아니라 뭐 6개월에 한 번 정도만 한다. 뭐 기업의 평균이 6개월에 한 번이라 그러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처럼 이제 대국민 서비스 하는 것들은 이제 뭐 배포를 일주일에 20억 번 한다라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숫자를 하기도 하죠. 뭐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대고객 서비스들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뭐 하루에 한 번 이렇게 자주 배포가 뭐 필요하다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 환경에서는 이제 6개월에 한 번 정도가 기본인 이제 서비스들도 아직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MSA 아키텍처. 이제 우리 애플리케이션은 아직 이제 MSA 아키텍처가 아니라서 애플리케이션이 잘게 쪼개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고객도 아직 굉장히 많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뭐 웹이나 왓슨처럼 뭐 역시 변경이 잦은 어플리케이션이 아닌 DB처럼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쿠버네티스 컨테이너를 사용해야 되냐라는데 이제 의문 좀 아직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컨테이너라는 게 이제 오토 스케일링처럼 이제 뭐 줄어났다가 늘어났다가 이렇게 죽었다가 살았다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컨테이너인데 그러면 컨테이너는 잘 죽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선입견들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이제 세션은 소개해드릴 이제 고객은 이제 모 ERP 이제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인데 데이터베이스를 쿠버네티스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이제 방금 말씀드린 뭐 MSA도 아닌 그리고 배포도 자주 없는 그런 고객이었죠. 그리고 이제 도입하려는 배경도 뭐 MSA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었고 기존의 VMHCI 환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I/O 성능을 개선하려고 이제 쿠버네티스 이제 컨테이너를 고려를 했던 겁니다. 컨테이너가 아무래도 이제 VM처럼 한 단계 하이퍼바이저 OS 등 한 단계 거치는 게 아니라 커널 OS에 있는 호스트의 커널을 바로 공유하니 좀 더 성능이 낮지 않을까라는 이제 배경에서 도입 검토를 한 거고요. 도입을 검토를 하고 POC 등을 거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효과가 잘 나타나서 이제 현재는 총 이제 39개의 마리아DB 인스턴스가 이제 4대 이제 베어메탈 쿠버네티스 노드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하드웨어로는 이제 쿠버네티스 VM이 아닌 이제 쿠버네티스 전용 이제 베어메탈 하드웨어인 디아만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아만티의 하드웨어적인 주요 특징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이제 스마트 NIC에 의해서 SAR 아이브 기반의 이제 NIC를 가상화를 사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별도의 FPGA 기반의 스토리지 컨트롤을 사용해서 외장 스토리지가 아닌 이제 로컬의 NVMe 디스크를 파드의 스토리지로 바로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이제 개선 효과는 첫 번째로는 기존 VM 대비해서 24배 이상의 레이턴시 향상이 있었습니다. 이제 레이턴시를 보시면 대부분 이제 1ms 이하의 이제 수백 나노세컨드의 안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이 처리가 됐습니다. 이게 200, 300 밀리세컨드가 아닌 이제 나노세컨드 단위라서 기존에 대비해서 이제 24배 이상이랑 이제 빨라졌습니다. 뭐 한두 배가 아닌 이제 24배이기 때문에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죠. 다음으로 이제 TCO적인 측면에서 VM 대비해서 이제 노드당 집적도가 2배 이상 향상됐습니다. 이제 VM은 실제 어플리케이션의 사용 유무와 관계없이 뭐 8코어에 32기가, 64기가 이렇게 지정을 하면 사용하지 않아도 항상 64기가를 잡고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는 이제 사용한 만큼만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에 대비해서 훨씬 집적도가 실적도 향상이 됐었죠. 마지막으로 이제 운영 측면에서도 개발자적인 측면이 아니라 운영 업무 측면에서도 이제 컨테이너도 사용을 하고 있으며 DB도 사용하면 이제 6개월 이상 장애가 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총 27개의 데이터베이스를 마이그레이션 하는데 단지 2시간 안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리아DB 버전도 업그레이드 하는데 단순히 이제 버전 야물 파일에서 버전 정보만 변경을 하면 되기 때문에 6개의 마리아DB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뭐 30분도 안 걸려서 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데모를 통해서 이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이제 시나리오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VM 환경에 27개 DB를 이제 이전을 한다라고 하면 총 프로젝트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까요? 아마 이제 회사마다 고객마다 회사마다 이제 환경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뭐 앤서블 등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자동화가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최소 이제 3개월 이상의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소요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컨테이너 환경을 사용하실 경우 2시간 이내에 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작업을 완료하실 이유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야물 파일 기반이기 때문에 파일만 잘 만들어 놓고 사전 검증만 잘 하면 항상 뭐 10번을 하든 20번을 하든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사용자 실수를 한다든지 뭐 사용자 혹은 뭐 OS가 좀 달라진다든지 이런 거와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보장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컨테이너는 VMDB에서 훨씬 이제 애플리케이션 이제 프로세스만 내렸다 올리면 다르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이제 작업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뭐 컨테이너가 DB가 리스타트가 된다든지 혹은 DB가 멤버로 조인한다든지 됐을 때 혹시 5분 이내 빠르게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데모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데이터베이스 마리아DB를 이제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제 야물 파일 기반에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야물 파일에 보시면 이제 뭐 야물 파일을 이제 한 줄 한 줄 이제 전부 다 아셔야 되겠지만 첫 번째로 이제 대충 이제 크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것들이 이제 네트워크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블루라는 이제 네트워크 대역의 IP를 나는 이 새로운 생성하는 DB에다가 할당을 하겠다라는 게 이렇게 이제 안노테이션의 네트워크 설정으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파드의 안티 어피니티인데 내용은 이제 여러 대의 노드가 있는데 그 노드들 중에서 DB는 이제 한 노드에 하나만 사용하겠다라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의 노드에 뭐 2개, 3개 이상의 DB가 동시에 떠서 뭐 성능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혹은 이제 그 노드가 다운이 되었을 때 그 노드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전부 다 이제 영향이 끼치는 이런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여러 노드에 분산화도 설정하는 것들이 이런 이제 야물 파일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나머지들은 이제 뭐 환경 변수나 뭐 포트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쭉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볼륨 등의 설정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제 어떤 볼륨에 이제 용량이 얼마 있는 볼륨을 할당할 건지, 그리고 이제 어떤 스토리지 클래스를 사용할 건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마운트 포인트를 어디도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커맨드 단위가 아니라 이제 명령어 단위 이런 이제 야물 파일 일종의 코드죠. 코드로 미리 선언이 가능합니다. 이 해당 이제 만든 것들을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실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금 이제 생성한 파일이 AC1 이제 WebDB라는 이제 파일인데요.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apply라는 명령을 쓰는데 이 파일로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DB가 생성이 된 걸 하실 수 있습니다. 네임스페이스가 테스트로 사용하기 때문에 네임스페이스를 테스트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현재 테스트 DB라는 제가 DB를 생성했는데 이제 컨테이너가 2개 중에서 하나가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됐고요.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 이제 파드에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describe 명령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describe 명령으로 확인하면 현재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실행이 됐다. 근데 이제 워닝으로 이제 MySQL 이제 속 파일이 아직 실행이 안 됐다라는 걸 확인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로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그는 이제 test db라는 명령으로 로그라는 명령으로 가능하고요. 이제 이 로그 명령으로 이제 확인해 보면 해당 마리아DB의 이제 로그 파일을 확인 가능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보면 이렇게 속 파일이 정상적으로 생성이 됐네요. 기존에 이제 처음 이제 이건 갈레라 클러스터인데 갈레라 클러스터 기존에 멤버가 없다가 첫 번째 멤버가 이제 조인이 된 거고요.
얘가 조인이 돼서 보시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파드가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제 두 개 중에 하나만 실행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두 개의 컨테이너 모두 정상적으로 실행이 돼서 실행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부 배시로 접속을 하여 정상적으로 DB가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DB가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어 있고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도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아래와 같이 이제 접속을 해보면 정상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실행이 되고 있으며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도 이제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DB가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DB를 지금 하나 생성 중인데 구동 중인데 DB를 하나 더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B를 하나 더 생성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이제 보여드린 이제 야물 파일에서 이렇게 레플리케이션 숫자를 뭐 2개로 늘리든지 뭐 3개로 늘리든지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명령어를 통해서 실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명령어는 이제 스케일이라는 명령을 사용하는데요. 스케일에 이제 제가 스테이트 풀셋으로 실행을 했는데 스테이트 풀셋의 이름인 테스트 DB를 레플리카의 숫자를 2개로 늘리겠다 이렇게 명령을 하면 이렇게 2개가 이제 실행이 되고요. 보시면 이제 두 번째 DB가 이제 실행 중입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이제 2개의 컨테이너 중에서 하나가 이제 실행이 되고 하나의 나머지 하나는 이제 실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 확인을 하려면 동일하게 로그 파일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이제 두 번째 DB가 이제 갈레라 클러스터인데 이제 클러스터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DB와 이렇게 조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현재 로고상에서 정상적으로 이제 조인이 돼서 조이너가 조인드 됐고 조인된 상태에서 이제 데이터까지 정상적으로 싱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emp.mysoc 파일이라는 이제 평형도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고요.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기 때문에 파드에서도 이제 2개 다 모두 이제 러닝인 상태로 정상으로 기동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한 약 30초 걸렸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건 테스트 환경이기 때문에 이제 30초 만에 완료됐는데 실제 운영 환경인 경우에도 저희가 한 500기가 정도 되는 데이터베이스 이제 데이터베이스 용량이었는데 500기가도 30초 만에 거의 한 2분 만에 이제 정상적으로 멤버로 조인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2개의 DB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리스타트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DB를 리스타트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 쿠베 환경에서는 이제 딜리트라는 명령을 씁니다. DB를 딜리트하기 위해서 나는 파드를 딜리트하겠다 이러면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상관없는데 첫 번째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두 개 중에서 하나가 이제 하나가 딜리트 됐고 이제 첫 번째 DB의 새로운 DB가 이제 3초 전에 이제 새로 생성이 되는 거죠. 현재 펭귄 상태인데 펭귄 상태의 이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동일 describe라는 명령을 사용합니다. describe 명령을 확인해 보면 이벤트에 읽어 보시면 볼륨이 아직 이제 다른 볼륨 파드에서 사용 중이라서 이제 할당을 할 수 없다라고 이제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제 기존에 있던 컨테이너가 이제 정상 종류가 아직 다 안 돼서 볼륨 아직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볼륨을 새로운 실행하는 컨테이너에 할당을 해야 되는데 아직 뭐 정상 종류가 안 돼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조금만 시간이 걸리면 한 약 뭐 1분, 한 60초, 70초 되면 이제 완료가 되는데 60초, 70초 이후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한 67초, 70초 만에 이제 기존에 있던 이제 볼륨이 정상적으로 이제 끊어지고 이제 새로운 볼륨으로 이제 할당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시점보다 이제 볼륨이 할당이 안 됐는데 다음은 할당이 안 됐는데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할당이 되어서 이제 새롭게 컨테이너가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청을 하고 있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속 파일이 이제 시작이 안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현재 한 88초, 약 90초 미만이죠. 이제 1분 3초 미만으로 새로운 DB가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습니다. 로고를 통해서는 한번 하겠습니다. 보시면 처음에는 이제 DB가 볼륨을 할당하는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멤버의 두 번째 멤버가 이제 조인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인이 돼서 이렇게 조인드라는 이제 조인드 이제 조인이 되고, 다음 이제 싱크가 데이터까지도 정상적으로 이제 싱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DB도 이제 정상적으로 속 파일이 MySQL 속 파일이 실행이 돼서 정상으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한 번 더 이제 확인해 보면, 메시로 확인해 보면, 정상으로 동일하게 데이터베이스가 정상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DB가 실행되죠.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두 개의 DB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고, DB를 이제 멤버로 조인한다든지, DB가 리스타트 될 때도 이제 빠르게 이렇게 빠르게 조인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컨테이너 DB의 이제 성능을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이제 데모로 보여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다음으로 이제 컨테이너 DB의 성능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B 성능은 저희가 시스벤치를 이제 사용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시스벤치를 통해서 이제 검증을 해보면 이제 단일 DB당 약 6,000 라이트 TPS를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노드 하나당 이제 3개의 DB를 띄웠는데, 그런 경우 이제 약 18,000 TPS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는 이제 두 개의 파드를 떼서 하나의 파드에 이제 시스벤치 이제 2를 설치를 했고요. 두 번째 파드에는 이제 표준 MySQL 이미지를 사용해서 5.6 버전을 이용해서 DB를 실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파드에서 시스벤치를 실행해서 다른 파드에 있는 다른 파드에 있는 MySQL로 시스벤치 실행을 하는 거죠. 시스벤치 이제 명령어는 시스벤치 OLTP 라이트를 사용했고요. 라이트를 사용해서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드 노드에서 이제 하나의 노드당 3개 이제 첫 번째 디아02라는 이제 노드에서는 시스벤치 파드가 3개가 실행 중이고요. 다른 이제 디아01에서는 이제 MySQL이죠. DB가 3개가 이제 실행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스벤치 제로에서 이제 MySQL 제로로 이제 시스벤치 이제 성능 테스트를 할 거고요. 두 번째 1번이 다시 또 1번 놈한테, 시스벤치 2번이 2번 놈한테 시스벤치 성능 테스트를 할 겁니다. 제가 이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이제 접속을 해진 상태인데요. 이제 첫 번째 시스벤치 파드에 접속을 하여 OLTP 라이트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IP가 29번인데 이제 MySQL이 29번, 여기 있는 29번 이제 MariaDB에 실행해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이제 라이트 TPS가 약 대략 이제 7,800, 8,000 이렇게 되는 걸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시스벤치 파드에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좀 실행을 아까 했었는데요. 두 번째 32번, 이제 29번이 아닌 두 번째 DB 32번에다가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DB를 실행을 해보면 두 번째 놈은 약 7,700, 7,800 아까랑 8,500, 7,800 유사하게 이렇게 실행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파드에서 실행해 보면 세 번째 파드에서는 이제 57번 100.57 세 번째 파드로 시스벤치 2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해 보면 세 번째 놈은 약 6,900, 6,800 아까보다는 조금 좀 떨어지게 됐죠. 근데 거의 유사하게 이제 약 7,000 정도로 이제 약 두 번째 시스벤치, 세 번째 시스벤치
그리고 첫 번째 시스벤치 주사기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각각의 MySQL DB마다 약 7,000 정도의 TPS가 실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일 노드당 약 이제 7,000, 21,000 TPS, 이제 여기서 이제 18,000이라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제가 6,000으로 나왔었는데 조금 더 이제 향상이 되네요. 약 이제 7,000 정도의 7,000 이제 전체 노드 하나당 약 21,000 TPS 정도의 이제 성능이 검증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실행을 했으니 이제 중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단일 노드랑 이제 최대 IOPS와 이제 레이턴시를 검증을 할 건데요. 그러려고 하면은 이제 제가 어떤 이제 툴을 사용했는지 한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데모점 이제 제가 쉘프에 사용할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FIO와 IPUF라는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디스크 I/O 측정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FIO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성능 측정할 때 사용하시는 IPUF를 사용했습니다. 상세한 이제 내용은 내용은 FIO를 사용해서 이제 랜덤 리드 백인 상태, 리드만 작업하는, 그리고 랜덤 리드 라이트 70대 30, 리드 70, 라이트 30 작업을 실행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라이트만 이제 사용하는 이제 라이트 105 사용하는 환경이었습니다. 해당 데모로 이제 데모 스크립트를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크립트가 이제 데모점 시제인데요. 제가 데모점 시행을 하면 현재 3개의 DB가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3개의 노드가 시행 중입니다. 3개 노드에서 보시면 이제 전체 네임스페이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파드가 실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데모 스크립트가 처음에 이제 네트워크를 확인하고 이제 네임스페이스를 확인하고 하는 등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제가 각각 네트워크 리스트마다 이제 IP VLAN 내용을 나누어서 내가 생성하는 파드에 VLAN을 지정을 해서 해당 VLAN 내용으로 IP가 지정이 가능합니다. 퍼포먼스 티어라고 해서 이제 QoS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QoS 대별로 기본 20K, 그러니까 2만 이상의 IOPS와 500메가 이상의 네트워크를 보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노드마다 이제 3개씩 컨테이너를 이제 총 각 QoS마다 3개씩 총 9개의 카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제가 슬립을 좀 걸어놔서 하나씩 보시면 현재 3개씩 각각의 노드별로 총 이제 각 QoS별로 3개씩 이제 베스트 에포트, 하이, 미디엄, 이제 베스트 에포트, 하이, 미디엄 3개씩 시행을 하고 있고요. 컨테이너가 좀 걸리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고 나서 보시면 이렇게 3개씩 쭉 생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이제 27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전체가 이제 다 시행되고 있고요. 보시면 3개씩 이제 시행이 되는 걸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이제 제가 DB를 이제 아직 삭제를 안 했는데 먼저 삭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이제 삭제가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해당 이제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성능은 저희가 이제 별도의 어드민 페이지를 이제 디아메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민 페이지에서 각각의 이제 각각 노드별로 파드별로 성능을 확인하실 텐데요. 데모 페이지입니다. 조금 시간 이제 노드별로 한번 이제 어느 정도까지 얘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제 노드가 이제 3개 노드가 있고요.
첫 번째 노드에서 이제 각각 CPU 상태와 그리고 메모리 사용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IOPS 리드와 라이트가 이제 첫 번째 노드에서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리드 100%인 놈을 여기서 실행하고 있는데 보시면 리드 100%인 놈이 디아만티 1번 노드에서 실행되고 있는데 거기서 1밀리언 IOPS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7대3으로 이제 실행을 했는데 7대3 보실 때 이제 리드는 600K, 라이트는 200K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노드는 이제 라이트만 이제 작업을 실행했는데 라이트 기준으로 보면 이제 800K 정도 이제 라이트 작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퍼프로 이제 네트워크 밴드위스를 지금 측정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TX고 이 부분이 이제 RX입니다. 그래서 보내는 거에 이제 14.14기가 정도, 받는 건 10기가, 9기가 정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받는 건 10기가, 15기가, 보내는 건 15기가, 받는 건 14기가. 이렇게 각각 노드별로 이제 15기가, 20기가 정도 사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를 보시면 아직은 이제 실행한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하게 이제 구분이 잘 안 되고 있긴 한데 여기 있는 게 하이인 부분입니다. 하이인 파드의 하이파드 지금 이제 QS가 걸려 있는데요. 하이라는 이제 QS가 전련되어 있으면 이 파드는 전체가 약 5기가 정도 되겠죠. 5기가 이상의 그 트래픽이 보장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IOPS도 120K니까 뭐 12만 정도 되죠. 12만 정도 이상의 IOPS를 다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파드에서 우리 이제 트래픽을 IO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도 기본적으로 4기가 이상, 120K 이상의 이제 성능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제 미디엄 확인할 수 있고요. 동일하게 베스트 F2 분도 하겠습니다. 베스트 F2는 이제 다른 게 트래픽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면 IO와 이제 네트워크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성능이 이제 작게 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로 한번 실제 이제 사용량은 이제 탑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파드에서 이제 CPU와 메모리 사용량을 이렇게 각각 파드별로 이제 하이는 이제 CPU도 뭐 1.7, 한 2코어 정도 되는데 그리고 메모리도 56메가 정도 사용하고 있고 메모리는 거의 유사하고 이제 코어가 이제 사용이 좀 차이가 나네요. 하이인 경우에 약 2코어 정도, 미디엄인 경우에 한 0.4 정도, 베스트는 0.4 정도. 하이로 이제 QS 정을 한 것만 약 이제 1.8코어, 2코어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렇게 많이 사용 안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각각의 노드별로 약 1밀리언 이상의 이제 트래픽이 1밀리언 정도의 트래픽을 발생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고성능으로 이제 나오는데 이제 어떻게 고성능이 가능한지 간단하게 아키텍처를 말씀을 드리면 별도의 이제 스마트 NIC라고 해서 별도의 이제 네트워크 카드와 이제 별도의 스토리지 컨트롤러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아만티 기대에서는 이제 FPGA 기반으로 사용하여 CPU가 네트워크와 스토리지를 이제 작업을 관여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FPGA 칩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CPU 성능은 이제 오프로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별도 기능인 QoS 그리고 성능도 이제 좀 더 가속화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CNI와 CS를 제공하기 때문에 뭐 네트워크 문제가 생긴다든지 스토리지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벤더에 이제 문의를 하는 혹은 이제 핑퐁 치는 이제 그런 이제 문제의 이슈가 없이 디아마티에서 자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전체 이렇게 이제 I/O가 많이 발생하는 다른 이제 애플리케이션, 엘라스틱이나 스플렁크나 MS SQL,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나 카프카나 이런 모든 데 등에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막 20배 이상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성능 향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배 이상 그리고 3배가 성능 초당 쓰기 속도가 3밀리언 이렇게 많은 이제 성능 향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VM 대비해서 VM 대비
I/O가 좀 더 성능을 향상하고 싶다라고 하면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걸 이제 적극 추천드립니다. 물론 뭐 디아마티가 아닌 경우라도 현재 최근에 이제 인텔의 멀터스를 통해서 SR 라이브를 구현 가능하고요. 그리고 오픈 EBS를 통해서 로컬에 있는 스토리지를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 SR 라이브와 로컬에 있는 스토리지, NVMe, 로컬에 있는 스토리지, 뭐 특히 NVMe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그 사용하시면 이렇게 큰 이제 성능 효과의 성능도 이제 크게 개선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첫 번째는 이제 기존처럼 이제 우리 환경이 6개월에 한 번만 배포한다고 해도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 나누어 있지 않다고 해도 또한 그리고 DB 포함해서 이제 전체 애플리케이션도 쿠버네티를 사용하는 게 적극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제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이제 말들이 있고 쿠버네티스가 대세다 뭐 이런 말 좀 많이 들어보실 건데요. 제가 느끼는 것 중에서 첫 번째는 쿠버네티스는 이제 제2의 리눅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재 이제 리눅스는 이제 거의 상 이제 표준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발자들도 인수 지식이 필요하고 운영자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뭐 C랩의 임원분도 필요하듯이 이제 쿠버네티스에 대한 지식이 이제 모든 이제 담당자들한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쿠버네티스는 이제 에브리웨어 이제 모든 곳에서 이제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최근처럼 이제 아마존이나 뭐 구글이나 뭐 애저 등을 사용하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환경이 많은데요. 그때도 퍼블릭 클라우드에 쿠버네티스만 이제 설치가 되어 있으면 항상 동일한 형태로 이제 구현이 가능합니다. 구글에서 사용하던 이제 어플리케이션 환경을 그대로 MS에서 애저에서 가능하고요. 그리고 AWS에서 가능하고. 물론 최근 추세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의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로컬로 이제 온프라미스를 이제 많이 내려오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온프라미스에서 쿠버네티를 사용하고 있으면은 마치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어플리케이션이 빠르게 실행이 되고 그리고 자동으로 복구되고 이런 많은 이점들을 온프라미스의 환경에서도 이제 똑같이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는 이제 모든 곳에서 이제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를 들어줘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혹시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나 혹시 뭐 데모를 더 보고 싶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여기 있는 sales.spki.co.kr 연락해 주시면 방문을 드려서 오늘 굉장히 말을 빠르게 했는데요. 말을 천천히 하고 질문도 많이 받고 이런 형태로 이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